논문 찾을까 고민하다가 와, 정말 디스크요? 우리가 저번 수업 때 디스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하운쌤이었나? 그래서 뭐 디스크 회원님 이제 받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말을 계속 하길래 저도요. 그래서 놔둬놓긴 했는데 나이스. 오늘의 논문들은 사실 명쾌하게 막 해답을 주진 않아요, 애들이. 어제 제가 논문들을 찾아보는데 디스크 관련 논문을 10개 정도 다운받아가지고 보다가 어떤 걸 할까 고민했었는데, 첫 번째 논문 볼게요. 룸바 디스크, 이게 헬리에이션인가 헬리에이션인가 어쨌든 얘가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디스크 헬리에이션을 이게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거죠? 네. 추간판 탈출증이 디스크 아니에요? 그 애기 주변판에 있는 수액이 완전히 삐쳐나와서 맞아요. 완전 탈출한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원에 받은 회원님이 하기 쉽죠. 그래서 제목은 우리가 허리 안정화 운동은 개선을 시킨대요. 어떤 거를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개선을 시키는데 이 척추, 허리, 추간판 탈출증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럼 어떤 그 안정화 운동을 했을지 그런 게 사실 조금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 저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이 논문은 그냥 이런 거예요. 허리 디스크로 인해 허리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는데 수술적 개입 후에도 허리의 안정성이 해당 부위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허리 디스크 환자의 대상으로 허리 안정화 운동을 했을 때 효과를 조사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도 사실 안정성이 계속 회복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고, 수술을 하고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대상자는 CT나 MRI 촬영으로 L4, L5나 L5S1 여기에 LDH 아까 말한 추간판 탈출증 판정 받은 사람이고, 이 통증이나 불쾌감이 한 2개월 이상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룹 A는 LSE가 그냥 우리 룸바 스테빌리티 엑서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 운동을 4주 동안 했고 그 다음 4주는 휴식을 해줬고요. 그룹 B 같은 경우에는 4주를 휴식하고 또 그냥 4주를 휴식을 했어요. 배주군으로.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화 운동으로 얘들은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나눠서 운동을 했었는데 첫 번째 주에는 얘들만 한 거예요. 네발 기기에서 거의 이거 할로잉 했었고, 그 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그냥 끌어당긴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 브릿지를 했었고 싱글 레그 브릿지를 했었고, 근데 이 그 전제 조건이 항상 통증이 없는 강도 내에서 운동을 진행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 이 뭐 베개 놔두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긴 했는데 그냥 베개를 놔두고 익스텐션인지, 근데 익스텐션이라고 하기에는 계속 호흡일 것 같은데. 뒤에도 그냥 다리를 떼버리니까 이게 약간 시소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이게 뭘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운동을 했었고, 그 다음 뭐 버드도 했고, 그 다음 네 번째 주에는 약간 짐볼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스플릿 스쿼트나 런지 이런 거를 조금 해서 운동을 이렇게 4주 동안 했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 4주는 휴식을 했었어요. 이 결과인데 사실 그 통증 정도를 그 설문지 같은 걸로 이제 자기들이 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통증 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두 개가. 근데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났는데, 트렁크 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그룹 A는 확실하게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 SLR
앵글은 우리 다리 드는 거 있죠. 누워서 다리 드는 각도, 요것도 A가 개선이 됐다 해요. 그 다음 ADL이라고 이 논문 제목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얼마나 늘려주냐였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 항목들은 뭐 10m 걸어가는 거, 그 다음 뭐 계단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누워서 일어서는 거, 그 다음 일어서서 눕는 거. 요거 통증에 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 속도들이, 그 반응 속도들이 조금 더 빨라졌다. 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룹 B는 쉬기만 한 겁니다. 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럼 그룹 B는 얘네 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룹 B와 A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A가 훨씬 더 유면 차이가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만 했을 때. 아직 남았어요. 이 논문은 끝이. 아, 맞나? 그러면 궁금한 게, 그룹 A에서 통증이 나아진 게 없었다 했다, 이거.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A랑 B가. B에. 그러니까, 그지. B가 만약에 호전이 됐으면은, 그것보다 더 특별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날 정도로 호전이 없었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결국에는 스코어 자체는 좀 떨어지긴 했겠네. 비포 애프터 자기들이 사이에서. 그냥 생각했을 때는 뭐 둘 다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A도 B도 둘 다 나아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룹 내에서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는 스코어는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룹 간 비교만 있고. 점수. 그러면은, 그게 있으면 좀, 그러면 기능적으로는 좋아졌지만, 통증에 대해서는 쉬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가 얘기되네. 근데, 왜냐면 우리가 이걸 실제적으로 회원님들한테 적용하려면은, 기능적인 거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회원님 좀, 근데 아픈데 뭐, 이거 잘 못하는갑다. 이런 내가. 그러면은, 방금 이 운동들 보면은, 앞에 잠깐 보고. 대부분 거의 그 몸통 자체를 SBL 라인대로 활성화시켜주는 운동들이에요. 결국 익스텐션으로 접근하는 거거든. 익스텐션으로 접근했을 때 디스크에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갈 수 없다라고 단정, 그냥 휴식 그룹이랑 비교를 했을 때 될 수 있겠다. 이번에는 돌출이에요. 디스크 돌출. 탈출이 아니라.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달라지는 게 이번에는 룸보 펠빅 스테빌리제이션 엑서사이즈를 한 거와 그 다음에 맥켄지 방법이 사실 조금 유명하거든요.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 그 로우 백페인이 있는 디스크 돌출로 인해서 그 등, 허리 요 밑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를 한 논문이거든요. 얘들은 되게 간단한데 그래서 이제 척추 안정화와 맥켄지 운동은 요통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의 그 컨셉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설계한 코어 안정화 운동은 이제 뒷머슬, 그다음 로컬 머슬들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걔네들로 인해서 척추 중립을 계속 일상생활을 하든가 뭘 할 때 유지를 하는 거고 맥켄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척추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맥켄지 운동 보면 익스텐션들이 조금 많고요. 그 다음 마지막쯤에 한 플렉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익스텐션과 플렉션 이런 걸 이용해서 걔네들은 이제 척추를 뭐 치료하고 예방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설명할 때 자기들이 이제 생각한 개념들을 보면 글로벌 머슬 같은 경우에는 렉투스 업도미니스, 그 다음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외복사근을 글로벌 머슬로 봤었고 그 다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로컬 머슬들은 복행근, 그 다음에 다혈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 논문을 한 9개 이렇게 봤다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운동을 들어갈 때 초점이 거의 복행근, 다혈근이에요. 지금까지 본 논문들은 다 그렇게 접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 회원님들이 왔을 때 또는 운동을 들어갈 때 초점을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논문 아니고 제가 본 모든 논문들은 초점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코어 안정화 운동. 파란색도 볼게요. 여기서부터. 코어 안정화 운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활성시켜요. 근육 활성에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복직근이 아니네. 복행근이네. 복행근과 다혈근 그리고 파라스파이널 이게 뭐였더라? 모르겠다. 스파이널은 이거 척추부터 척추 쪽에 있는 건데 어쨌든 얘네들 그다음 복근 그다음에 횡격막 그다음 골반 기저근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활성시키는 걸 목표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공해 주는데 척추의 안정성 그다음에 룸바 펠빅 부분에서 부상을 방지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맥켄지 그룹은 이렇게 운동을 시켰대요. 첫 번째 운동은 플렉션 오브 로어 림스 오브 벤치 프레스, 그걸 플렉션을 시킨 거고, 두 번째는 밴딩, 트렁크를 밴딩 시킨 거고요, 앉아서. 세 번째는 트렁크 플렉션, 서서. 네 번째는 프론 자세에서 트렁크 익스텐션, 다섯 번째는 일어서서 트렁크 익스텐션. 그럼 lateralization of the standing pelvic, 이건 일어서서 펠빅을 가쪽으로 올렸다는 소린가? 그래서 골반의 움직임까지 가져갔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한 그룹이 있고요. 얘들을 조금 아쉬운 점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놨어요, 얘네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추측을 해본 거고, 맥켄지 운동 같은 경우에 치면 인터넷 치면 다 나오거든요. 막 맥켄지 운동을 시키고 싶다면 그거를 봐주면 돼요. 근데 다만 얘들은 익스텐션 플렉션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코어 운동은 솔직히 되게 단순한 것들을 했어요. 어드독도 했고 벤치 프레스가 있는데 이게 리얼 벤치 프레스였는지 아니면 벤치에서 그 복압을 미는 그 동작이라고 적혀져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벤치프레스로 돼 있으니까. 근데 제일 첫 번째로 넣었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호흡이라 유추를 하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뭐 버드도 레터럴 브릿지, 프론 브릿지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리 뭐지? 프로는 뭐야? 프론이 원래 하는 브릿지. 아야, 프론이 엎드리. 근데 엎드렸는데? 뭔데? 프로그 동작을 말하는 건가? 그런 거네. 그 다음에 롤 포션 렉투스 복직근에 관련된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했었고, 그 다음 스파인 브릿지까지 했었고, 또 짐볼을 통해서 벽에서 미니 스쿼트는 가동 범위를 짧게 했겠네요. 그다음 벤치 플렉션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운동들은 크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어쨌든 근데 여기는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A 그룹은 맥켄지 운동을 했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코어 운동을 했었고, 세 번째 그룹은 사실 네 번째 그룹까지 놔뒀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세 번째 그룹은 얘네 두 개를 다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이 안 한 그룹도 조금 놔둬놨으면 좋을 건데, 그래서 보면 일단 통증에 대한 강도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근데 MG가 맥켄지, M이 맥켄지, C가 코어, CMG는 코어랑 맥켄지를 다 한 거. 보면 전부 다 여기는 이 샵, 별표야 샵이야. 이 샵 붙어 있으면 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세 종목 다 괜찮았는데, 보통 통증의 강도에서 보면 맥켄지보다는 약간 코어 안정화랑 맥켄지를 같이 했을 때 그냥 수치로 봤을 때 조금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햄스트링의 유연성을 측정했을 때도 세 개 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RMDQ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뭐 설문지였나? 뭔가를 만들어서 그냥 뭐 설문조사를 해서 내는 거였어요. 기능이었는지 통증이었는지 그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설문지조차 이제 전부 다 긍정적으로 다 답을 했으니까 더 좋아졌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 토탈 SF36은 이거는 그거 동작들이 있거든요. 스쿼트랑 뭐 이런 약간 그런 동작들에 있어서도 다 좋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트렁크 머슬의 근력 또한 이 세 개가 다 좋아졌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사실 독립적으로 맥킨지 운동을 해도 되고 코어 운동을 해도 되고 독립적으로도 좋은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냈는데 두 개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 대상자는 탈출이 아니라 돌출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해주면 되고요. 다음 하나는 그냥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 디스크 있는 환자들이나 약간 그냥 디스크가 문제가 있거나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좀 많이 저는 들었거든요. 아, 이런 거 그러면 수영장이나 물에서 운동하면 좀 더 괜찮아지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논문은 물의 베이스, 물 베이스, 그 다음 땅 베이스에서 이제 코어 운동을 했을 때 디스크 탈출증 환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건 되게 간단한데 그냥 결과를 보지 말고 그냥 스스로 생각했을 때 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디스크 환자에게 네. 저는 나 선생님은 정도가 땅? 뭐예요? 뭐가요? 디스크 환자 정도가 어때요? 탈출. 탈출? 네. 탈출? 지금 쌤은? 아니야. 땅. 물. 나도 오, 연지는 다 물이네.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 결과는 누구 자, 그냥 이건 운동인데 땅에서 한 사람들은 땅에서 한 코어 운동 사람들은 그냥 8주 동안 운동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 한 주에 3번씩 운동했고, 보통 얘네들의 목적은 또 여기도 복행근이거든요. 복행근의 아이솔레이트 고립.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근데 복행근을 그 할로윈 기법으로 좀 계속 유지하는 거에 초점을 뒀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한 운동들은 브릿지, 뭐 트렁크 컬, 그 다음에 내발기기, 사이드 라인, 그 다음에 시팅 온 볼 앤 스탠딩. 보통 이제 코어 운동이라고 칭하는 그 논문에서 보면 대부분 비슷한 동작들을 하고 있죠. 뭐 브릿지 하거나 옆으로 뭐 볼 잡고 앉았다 일어나거나 내발기기 해서 뭐 버드독을 하거나. 그리고 워터, 물에서의 운동은 얘네 아쿠아 테라피라고 자기들 이 사람들의 그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어떤 그 동작이 보면 그냥 되게 그런 거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물에 들어가 있다가 뭐 발 들기, 그래서 발 들어가지고 뭐 계속 안 넘어지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코어 스테빌리티에 초점을 맞췄어요. 결과는 둘 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땅에서 고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심리적으로 물을 무서워하거나 그러면 땅에서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수영이나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물에서 해라 라는 결론이었어요. 지금 좋아진다는 게 통증이 좋아진다기보다는 기능적인 게 개선됐다는 거지. 디크리스트 페인 레벨이죠. 그것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태틱 인저리스 트렁크 머슬도 좋아지고 펑셔널 스태츄 상태도 좋아지고.
더 좋아진 거네. 그 다음 삶에 있어서 질도 높아졌다. 이런 거에 휴식 같이 꽂아주면 또 재밌는데. 휴식. 휴식하는 그룹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면 휴식하는 좀 그룹들을 이거는 안 했어요.